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됐을까? 1. 임진왜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됐다. 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조선도 어느 정도는 준비했겠지. 그런데 실제 조선의 분위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이 뭔가 움직인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진짜로 쳐들어오겠냐라는 분위기가 꽤 강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는 건 그 자체가 엄청난 도박이었고 그만큼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단순한 약탈대가 아니었고 정확히 계획된 침략군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인지하고 대응하기도 전에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진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함락됩니다. 조선군은 저항을 하긴 했지만 일본군의 화승총과 빠른 진격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군의 속도입니다. 일본군은 단순히 부산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천천히 올라온 게 아닙니다. 부산을 뚫자마자 거의 폭풍처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며칠 단위로 전선이 밀리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도시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군은 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지방의 군대는 모이기도 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20일도 되지 않아 조선의 수도 한양이 함락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단순한 패배 이상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양은 나라의 중심이었고 왕이 있고 조정이 있고 행정이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한양이 이렇게 빨리 무너졌다는 건 이 나라는 끝났다라는 공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조정도 함께 도망칩니다. 그런데 왕이 떠난 수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치고 길은 난민으로 가득 차고 약탈이 벌어지고 집은 불타고 가족이 흩어지고 소문이 소문을 났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왜 전쟁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 일본은 한양을 점령하고도 멈추지도 못하고 주춤했을까요? 일본군은 조선을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었다. 임진왜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본이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조선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건 훨씬 큰 목표였습니다. 명나라까지 공격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것, 즉 조선은 일본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명나라로 가기 위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부산을 점령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양을 점령했는데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점령이 아니라 계속 진격해야 하는 전쟁이었죠. 그렇다면 일본군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병력입니다. 하지만 병력만 있으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는 먹어야 합니다. 일본군이 하루에 먹는 식량, 병사들이 쓰는 화약, 총알, 창, 칼, 갑옷, 말, 사료, 의약품까지 이 모든 것이 끊기면 군대는 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한양을 넘어 평양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일본 본토와 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 조선 땅에서 약탈로 버틸 수도 있지만 약탈만으로는 장기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병력이 수만 명 단위가 되면 먹을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일본군이 계속 전쟁을 이어가려면 일본 본토에서 꾸준히 물자가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자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3. 임진왜란은 육지에서만 결정되는 전쟁이 아니었다. 임진왜란을 단순히 일본군이 육지로 올라왔다라고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일본군이 육지에서 강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서 물자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물자는 대부분 배로 들어왔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일본은 계속 배를 띄워서 병력과 물자를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물자가 끊기면 육지의 일본군은 굉장히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급이 흔들리는 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에서 바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했어도 바다에서 물자가 들어오는 길이 불안해지면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바다에서는 조선 수군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순신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4. 조선이 육지에서 무너질 때 바다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임진왜란 초반 육지에서는 조선이 계속 밀립니다.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가 피난을 가고 전국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다에서는 조선이 계속 이기기 시작합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전쟁이 터지자마자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완전히 섬멸했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예상했던 속도로 보급을 운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전쟁 초반 일본군이 가장 믿었던 건 우리는 배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물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계속 패배가 쌓이면 그 자신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이 등장합니다. 한산도 대첩은 단순히 해전 하나가 아닙니다. 이 전투 이후 일본군은 남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어려워집니다. 즉, 일본군이 보급을 위해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해군 전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육지에서 강하게 싸우는 힘은 뒤에서 들어오는 물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이 평양까지 올라가고도 불안해진 이유, 일본군은 결국 평양까지 점령합니다. 평양까지 뚫렸다는 건 조선 입장에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조선 조정은 진짜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평양에서 완벽하게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점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평양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군대가 멀어질수록 보급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조선의 저항입니다. 조선은 정규군이 무너졌지만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전선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뒤에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명나라의 움직임입니다. 명나라는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 차례가 자기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단순히 조선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명나라까지 포함한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다 보급이 흔들리면 일본군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 수군은 버텼을까?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초반에 지금처럼 연달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시 조선 수군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직전 군사체계가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훈련도 부족했고 장비도 부족했고 지휘체계도 흔들렸습니다. 수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선 수군의 지휘관들이 모두 유능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조선 수군은 전쟁 중에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597년 칠천량 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 졌다가 아니라 조선이 바다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 수군이 다시 살아난 건 이순신이 복귀해 명량해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역사에서도 이순신이 사라졌을 때 조선 수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 수군이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일본군에게 바다 주도권을 내줬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7. 조선 수군이 초반에 무너지면 일본군은 전쟁을 훨씬 쉽게 한다. 이순신이 없어서 조선 수군이 약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일본은 바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가 자유롭게 다닌다가 아닙니다. 일본은 부산에만 물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쟁 상황에 맞춰 필요한 곳으로 병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즉, 일본군은 육지에서 힘들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조선의 해안선을 따라 주요 도시들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진해 같은 지역은 기본이고 서해안 쪽까지도 병력 이동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은 방어선을 세우기도 전에 계속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한양을 점령한 뒤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과 무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일본군이 점점 불안해진 이유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보급이 흔들렸기 때문인데 바다가 안전하면 그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럼 전쟁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 가장 위험한 변화는 전라도였다. 임진왜란에서 전라도는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조선의 곡창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량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전라도가 비교적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군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라도로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전라도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해에서 조선 수군이 버티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일본이 대규모로 상륙해 장기 점령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없다면 전라도 해안으로 병력을 보내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전라도가 흔들리면 조선은 군량이 부족해지고 군대를 조직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군량이 부족하면 의병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전쟁은 결국 먹을 것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9. 의병의 역할도 지금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임진왜란 하면 의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 같은 인물들이 각 지역에서 병사를 모아 일본군을 괴롭혔고 일본군이 마음 놓고 점령지를 확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병은 그냥 분노만으로 유지되는 군대가 아닙니다. 의병이 활동하려면 무기와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 무기와 식량은 지역의 지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라도가 흔들리고 남부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점령당하면 의병이 활동할 공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군은 후방이 안전해지고 조선은 저항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군은 평양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 명나라 지원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명나라가 조선을 도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건 아닙니다. 명나라 역시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군대를 움직이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조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일본군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전쟁이 얼마나 커질지. 그런데 이순신이 없어서 일본군이 더 안정적으로 보급을 유지하고 조선 남부를 더 빠르게 장악했다면 명나라는 더 신중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움직이더라도 전쟁은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군이 평양에서 더 오래 버티고 후방이 안정적이라면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도 쉽게 밀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1. 전쟁이 길어지면 조선은 전투보다 생활에서 먼저 무너진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전투 때문만이 아닙니다. 농사를 못 짓고 굶어 죽고 전염병이 퍼지고 도망치다 죽고 약탈로 죽고 추위와 피로로 죽습니다. 임진왜란이 실제로 조선 백성들에게 끔찍했던 이유도 전투 장면보다 이런 현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1년만 길어져도 농사가 망가지고 세금이 거치지 않고 나라 재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없어서 전쟁이 더 길어졌다면 조선은 전쟁을 이겨도 나라가 남아있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전쟁 이후 조선은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복구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더 컸다면 그 회복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2.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순신이 없으면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먹었을까? 이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한 나라를 통치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전체를 장악하려면 병력도 더 필요하고 행정체계도 필요하고 조선 각 지역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조선을 완전히 통치할 준비까지 완벽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남부 지역을 훨씬 더 오래 장악했을 가능성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 해안 지역 그리고 남해안의 주요 거점들은 일본이 전쟁 거점으로 삼아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부 지역을 되찾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13. 결론적으로 전쟁의 결말보다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고 해서 조선이 무조건 멸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군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급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전쟁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조선은 피해가 커지고 의병 활동도 약해지고 전라도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조선은 전쟁을 마무리하더라도 훨씬 더 약해진 상태로 남게 됩니다. 즉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이 남아있더라도 나라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한번 침략당했다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던 전쟁이었고 바다에서 일본군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해낸 인물이 이순신이었던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파괴적인 전쟁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전투 몇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도망가고 백성들이 길에서 죽고 의병이 일어나고 명나라가 개입하고 전국이 불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다에서의 승패는 단순히 해전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결말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이 훨씬 더 길고 조선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훨씬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